자,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시간 생명체 구성 물질의 다양성.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생명체 구성 물질은 뭐라고 배웠었죠? 네. 탄수화물이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과 그리고 탄수화물이 아닌 비탄소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비탄소 화합물은 여러분들 물과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물은 여러분들 H2O죠? 우리 몸속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바로 뭐다? 물이다. 그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물질 운반, 뭐 노폐물이라든지 영양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염류예요. 무기염류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무기염류는요, 탄소가 들어있지 않는 비탄소 화합물이고요. 이제 탄수가 들어있는 것은 바로 요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요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몸속에서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잖아요. 밥이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질은요, 쉽게 뭐 지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원입니다. 아까와 탄수화물과 비교했을 때 같은 에너지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낼 수 있는 같은 그램에 대한 나올 수 있는 킬로칼로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1g에 9kcal 정도 나오고요. 지질 같은 경우는 4kcal 정도가 나옵니다. 이 지질의 역할은 이제 세포막을 이루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주성분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단백질에 대해 나와있어요. 단백질.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뭐가 들어있죠?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역할은요, 우리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에요. 이걸 먹으면 당연히 열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효소, 항체, 호르몬, 뭐 세포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핵산이에요. 핵산.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DNA와 RN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핵산이냐? 핵 세포에 있죠. 세포에 가운데 핵 있잖아요. 이 핵 안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뭐를 띠고 있다? 산성을 띠고 있다는 물질이에요. 그게 바로 DNA, RNA라는 얘기죠. 이 역할은 유전 정보의 저장 및 전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 시간에 이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다룰 거예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을 해줬는데, 우리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가장 많은 게 물이었죠. 그 다음 많은 게 뭘까요?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 지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 지질이 좀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도 지방, 뭐 고도 비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질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단백질과 핵산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 탄수화물들은요, 이제 그 분자량이 엄청 커요.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고분자합물이라고 불러요. 고분자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분자량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분자량이 컸을까요? 아니요. 이 분자량이 작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분자량이 커진 화합물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체들이 뭉쳐가지고 분자량이 큰 고분자합물이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 중합체라기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복합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탄수화물 중에서 4개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건데요. 먼저 이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단백질은 마찬가지로 고문자 합물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단해체가 있겠죠. 그 단해체가 바로 뭐다? 아미노산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아미노산은요. 탄소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탄소는 원자 가운데 몇 개 있죠? 4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몇 개 부족해요? 4개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4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4개 중에 하나는 뭐랑 결합하니? 바로 수소랑 결합할 거예요. 이렇게. 수소 하나 부족하죠? 하나 부족한 애랑 이게 결합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결합하면 이렇게 질소랑 결합할 거야. 질소는 하나 결합하고 나머지 4개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 부족해요? 2개 부족하죠? 그쵸? 하나는 총 다 3개 부족한데 하나는 지금 탄소랑 공결하고 있잖아. 하나는 탄소랑 공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족한 게 지금 뭐야? 2개가 부족하겠죠. 그 부족한 걸 뭐랑 결합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수소랑 결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또 탄소 같은 경우는 남아있잖아. 그래서 뭐랑 결합하냐면요. 자, 하나는 여기 보이는 요 2개가 남아있는 건데 그중 하나는 뭐랑 결합하냐면은 옆에 탄소랑 결합을 해요. 옆에 탄소랑 이렇게 하나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탄소 아까 4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지금 하나가 결합하니까 나머지 3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2개는 뭐랑 결합하냐면요. 그 중에서 2개는 바로 이렇게 산소랑 결합하고 2개가 부족한 산소랑 결합하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산소랑 결합할 거예요. 그럼 산소가 또 하나는 탄소랑 결합하지만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다시 수소랑 결합해서 OH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은 COOH 즉 카복시기가 되는 거고요. 카복시기가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아미노산 NH3 그쵸? 그 중에서 하나의 수소가 탄소랑 결합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죠. 남은 여기 하나는 뭐냐면 이걸 알킬기라고 합니다. 또는 겹사슬이라고 합니다. 겹사슬. 그래서 이 겹사슬이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총 2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왜 20개가 있냐? 여기 겹사슬이 종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20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여 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머지 요거 아미노기나 카복시기 요 수소는 똑같아. 요 R 이 겹사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것은 결국 20여 개의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렇죠? 겹사슬 종류 20개가 있으니까 아미노산 20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20개의 아미노산에 어떤 종류와 그리고 몇 개, 그리고 어떤 순서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는데 그 종류와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미노산 20여 개밖에 없는데 단백질은 수백만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바로 뭐다? 이 종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배열을 결정하는 게 누구다? 바로 핵산, DNA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 뭉쳐가지고 단백질이 된다며. 그러면 어떻게 뭉치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뭉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아미노산 하나를 써놨어요. 아미노산 하나. 그렇죠? 하나를 써놨는데 이렇게 하나를 써놨어요. 그렇죠?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여기 아미노기, 여기 수소, 여기 카복실기, 여기 겹사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미노산을 적어놨어. 마찬가지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겹사슬. 그런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OH기와 여기 H가 만나서 물로 빠져나가는 거야. 즉 물이 빠져나간다. 탈수. 그러면서 합쳐진다. 어떻게? 줄어들면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있던 탄소와 산소 입자가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여기 있던 질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더 큰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펩타이드가 많이 됐다. 펩타이드 결합하는데 이 펩타이드가 많이 된 것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돼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떤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 변형되면은 원래 특성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많이 한 게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단백질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단백질이 단위체와 아미노산 단위체와 그리고 이 단위체들이 모여서 더 큰 고분자물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단백질 했으니까 방금 전에 이제 고분자 다른 화합물 뭐죠? 헥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헥산.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분자 화합물이 헥산인데요. 이것도 단위체가 모여서 되는 거죠. 이 헥산의 단위체는 뭐냐? 바로 뭐라 나와 있나요? 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하나로 뭉친 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이 있어, 당. 왜 오각형이죠? 여기 탄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5개 있기 때문에 오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탄소가 있고 이 탄소가 부족하잖아. 그 전자가.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염기랑 공유결합하고 요거는 인산이랑 공유결합하는 거.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각각 공유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겁니다. 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개 연결돼 있어. 그게 바로 뭐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예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근데 뭐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여긴 당이고 인산이고 염기잖아. 당이고 인산이랑 염기잖아요. 뭐랑 연결돼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당과 여기 있는 인산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의 결합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연결돼 있겠죠. 이게 바로 뭐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죠. 자, 그런데 요게 한 가닥이면은 RNA고요.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것을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NA, DNA를 비교했는데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으로 돼 있어서 이중 나선 구조고요. RNA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조상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뭐라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요. R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역할의 차이는 뭐냐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여기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죠? 핵이 있죠. 세포 핵에 뭐가 존재하냐면요. 바로 우리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뭘로? DNA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는 우리 몸속에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 그렇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에 의해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단백질을 어디서 만드냐면 세포질에, 여기 바깥 세포질하고요. 세포질에 뭐가 많냐면요. 단백질 합성 기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단백질 합성 기구에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만드는 공장들이 어디 있어? 바깥에 있죠. 그럼 이 DNA에 있는 것들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오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또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뭘 넣냐면 이 DNA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빼와야 돼. 그 빼오는 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RNA라고 하는 거예요. 그 RNA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기구로 전달하는 거죠. DNA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기구로 전달하는 게 바로 뭐다? RNA예요. 사실 근데 DNA는 막 이렇게 꼬여 있잖아. 이렇게 이게 막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게 꼬여 있어. 근데 이 많은 유전 정보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밖으로 빼내는 거야. 이게 무슨 형태로? RNA 형태로 뽑아내는 거. 어디로? 바로 단백질 합성 기구예요. 그래서 RNA로 정보가 와서 이 단백질 합성 기구에서 이 정보가 뭐 들었냐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를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라.
다음번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라. 그 다음번에는 뭐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종류를 정해주면서 뭘 결정하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RNA가 전달해줘가지고 어디 있는 정보를 핵 속에 있는 DNA 정보를 우리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DNA는요. 핵 속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RNA는 이걸 끄집어내서 단백질 합성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당이 달라요. 당. RNA는 당이 리보스예요. 리보스. C5, H10, O5가 있죠. 리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산수를 하나를 제거를 하는 거야. 야,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D 제거한다. 뭐를? 옥시. 산수를 제거한 리보스라는 거야. 디옥시 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RNA는 리보스. 그렇죠? 리보스. 그래서 여기 R 써 있고요. DNA는 디옥시잖아. D. NA는 뭐다? 핵산이라고 그랬죠? 핵. 뉴클레오릭인가? 그리고 A는 애시드.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이드 애시드. 얘는 리보스 뉴클레이드 애시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을 RNA는 D, 그렇지? RNA는 리, 그리고 DNA는 D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염기도 나와 있죠. 염기. 자, 여기 염기 나와 있는데요. 염기는 DN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종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RNA도 네 종류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DNA는 타이민 형태로 저장하지만 RNA는 유라실 형태로 저장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간혹가다 헷갈리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당, 인산, 염기 중에 인산이 빠졌죠. 인산은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인산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산은요. 인이 들어있죠. 당연히 인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인 들어있죠. 그리고 산, 인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이 들어있는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당과 당 사이를 연결해주죠. 요 당과 당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뭐다? 인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이잖아. 산성을 띠는 물이 있어서 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 인산, 염기가 이런 차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DNA와 RNA에 대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진다며요. 그러면 이 두 가닥으로 꼬인 거잖아. 근데 뭐가 연결되냐면 여기 보시면 염기가 이렇게 있고 염기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아데닌은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연결돼 있다는 거. 어떤 걸로? 수소결합으로. 얘네는 수소가 있는데 수소끼리는 인력이 작용해. 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게 수소결합이거든.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 사이토신은 구아닌. 그래서 이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왜? 반드시 아데닌과 티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으로 됩니다. 아데닌과 구아닌,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야. 또는 아데닌과 사이토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생님이 아톰 CG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단백질과 핵산.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핵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위체로 어떻게 결합하고 또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